페이지에 절대값 문제. 나는 절대값 문제를 그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웬만큼은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절대값 2개짜리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선생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사실 저거 구하는 법은 알겠는데 마지막 범위 그 공통 범위 구하는 게 너무 헷갈려요. 자, 일단은 5번부터 보면 이런 절대값들은 아주 쉬운 애들이지, 그치? 이런 거는 뭐 구간 나누고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치? 바로 할 수 있는 애들. 자, 성빈아, 얘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어떻고? 아이고.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에 4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네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절대값 안에 얘가 4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성빈아,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하면 이 x의 범위 뭘까? 절대값을 씌워서 3보다 작아요라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쟀을 때 0에서부터 x라는 친구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3보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3보다 가까워. 3보다 가까이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에 어디에 있어야 돼? 어디에? 안에. 그러니까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의 범위는 뭐라고 해야 돼, 성빈아? 네가 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뭐라고 써야 되냐고, x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x라는 친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보니까 3보다 더 크다, 더 멀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아까 3보다 작다는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럼 3보다 크다는 어떻게 그려져?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때 x의 범위를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요?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절대값 안에 x-2가 들어가 있지. 근데 그 녀석의 절대값이 4보다 작아요. 그럼 이 x-2라는 친구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이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를 없어지게 만들어줘야지 x의 범위가 되겠지. 해보자.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없애나? 마이너스 2를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2의 반대를 해야죠. 나누기 2를 하는 거는 곱하기 2를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치, 더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세 군데 똑같이. 얘는 뭐가 되죠, 그럼? 가운데는 뭐만 남죠? 얘는 뭐가 되죠? 네, 요게 5번, 1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현준아, 이번에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때는 이 2x-3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일단 요거부터 말해줘. 2x-3이 5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또는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요거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요렇게 되겠지, 그치? 좋아,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게 2번이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서 이게 절대값 2개짜리. 이제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설명할 일이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절대값 2개짜리. 성원아, 목요일날 시험지 갖고 왔어? 찾아보시고. 자, 일단 처음 할 일은 뭐예요? 범위, 구간 나누기죠. 구간 나누기. 자, 그래서 여기가 0 되는 지점과 여기가 0 되는 지점, 요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와 얼마에서? 0과 2에서죠. 0과 2에서.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게 완전히 답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풀어주는 거랑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내면 되잖아. 1, 2, 3번 구간 쓴 다음에 자, 1번 구간은 x가 0보다 작을 때, 2번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자, 3번 구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구간 딱딱딱 써놓고. 이거 니들이 혼자 풀 때도 1번, 2번, 3번 번호 붙여서 딱딱딱 써놓고 풀어. 그래야 혹시 중간에 틀려도 찾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공통 부분 찾을 때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생각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때는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들이 둘 다 음입니다. 음이니까 성빈아, 절대값 안에가 음이면 어떻게 나오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부등호 뒤집히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지, 그치? 구간을 나눴을 때는 무조건 이것과 처음에 설정한 구간에 무엇을 봐야 돼? 공통범위.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딱 써놓는 거예요.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어디야? x는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요게 공통 구간이죠. 그러니까 1번의 공통 구간은 요거고 얘가 1번 구간에서 나오는 해입니다. 그죠? 얘가 해인 거고. 자, 2번. 시험지 찾니, 있으거나? 여기 정신이 없으니까. 쌤저도 없어요. 둘 다 죽여요. 둘 다 좀 매 있어요. 야, 오늘도 1일 테스트 볼 겁니다. 오늘도 볼 건데 오늘도 지난 시간 같이 보면은 오늘은 때릴까? 진짜. 맴매를 맞을까? 그냥 강력에 예약하고 나도 예약하고 손도 근데 간단하게. 성환아, 나오는 거 갖고 와. 저번에 본 거요. 심각해요. 강에 저번에 30점 맞았대요. 36점 맞. 그 심각하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한 6개 들렸던 걸로 7개. 그럼 이거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 가서 공부를 해보고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는 양이고 그 다음은 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x가 사라지네, 그치? 이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제 x가 사라지는 상황 많이 봤죠. x가 사라지면 남아있는 식이 중요한데 이 남아있는 식이 지금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참. 이게 맞는 식이야.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면 이 구간 전체가 다 뭐가 된다? 요거 전체가 다 해가 된다. 만약에 x가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식이 잘못된 식이야. 거짓 식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때? 해가 없는 겁니다. 그쵸? 자, 아무튼 지금은 참이니까 2번 구간 전체가 다 해라고 볼 수 있죠. 2번 구간 전체 다 써놓고. 자, 3번 구간에서는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양양 이렇게 돼서 그대로 나옵니다.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고, 넘기면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번에도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니까 승원아, 뭐라고 해야 돼? 공통범위? x는 3보다 작거나 이거예요, 공통범위가? 쉽지 않구만.
2보다 크. 아니 2가 있고 3이 있잖아 승원아. 아, 네. x가 어떻대요?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한테 공통 범위를 물어봤을 때 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 2보다 크거나 3보다. 그럼 당연하지. 이게 공통 범위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들을 딱딱딱 써요. 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죠. 사실 뭐 이거를 따로 써놔도 답은 답이지. 답은 답인데 근데 이거를 따로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이 세 개의 구간을 잘 보면 세 개의 구간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겹칠 순 없지. 겹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우리가 잘라서 풀었는데 어떻게 1, 2, 3번에서 나온 해가 겹치겠어. 겹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데 이 세 구간에서 나온 해들이 이렇게 딱 시작과 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연결되어 있는 걸 세 조각으로 잘라서 대답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랑 3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래. 이만큼이 해래.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도 해래. 이것도 해래. 이거 색칠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래. 근데 또 그 다음 구간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해래. 이것도 해래.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 세 구간이 나왔는데 세 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강효가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차근차근 해보시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밑에 거죠. 밑에 거 6번에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6번에 2번도 처음 출발은 똑같아. 구간을 나눌 건데 승원아 기준점이 어디야? 구간을 나누는 기준 경계선. x가 음. 2보다 작다. 그 경계선이니까 그냥 얼마와 얼마를 기준점으로 나눈다? 마이너스 2와 그렇지. 마이너스 2와 얼마? 2? 자, 경계선은 어디냐면요.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이 경계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경계선을 찾은 거잖아. 여기서 얻어지는 경계선은 뭐야? 자, 이게 경계선이야. 이게 경계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1번 구간, 요렇게 2번 구간, 요렇게 3번 구간 나뉘었죠? 그러면은 현준아 1번 구간은 x가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랑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그치. 2분의 3보다 작다. 3번 구간은 2분의 3보다 크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세 구간 나눴죠. 구간 나누기 끝났어. 그러면 자 얘도 보면 1번 구간에서는 성빈아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양일까 음일까? 음이죠. 그죠? 가운데 거는요. 요거는 음량인가?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제일 편한 거 0 있잖아. 0. 0이라 가정해봐요.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양이지. 양음이죠. 양음. 양음. 세 번째 구간은요. 양량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음부터 볼게요. 승원이 해봐. 음음이면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10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여기는 9가 되는 거니까 부동호 뒤집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승원아 얘와 얘의 공통범위 뭐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너 시험 볼 때 공통구간 구할 일 생기면 암산하지 말고 무조건 그려.
알았죠?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죠. 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공통 구간이 어디니? 마이너스 그래, 무조건 그려. 알았죠?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죠? 자, 2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승호야, 2번 구간에서는 양음이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2 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10보다 크다. 그렇지.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고요. 여기는 5인가요? 그럼 x 부등호 뒤집히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승원아, 얘와 얘의 공통 구간은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해봐. 잘 모르겠어요. 그렸어? 네, 대충 그리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너 일로 나와봐. 자, 실선 있어. 자, 여기다 숫자를 3개 써야 되잖아. 뭐뭐뭐를 써야 돼? 얘와 얘의 공통구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제일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7. 마이너스 2가 있고, 2분의 3이 있지.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그치?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걸 보면 네.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없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어? 아, 그것도 어. 해가 없다요. 그렇죠. 2번 구간에서는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는 거지. 오케이? 아, 그죠? 2번 구간에 해가 없답니다.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2번 구간 해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구간으로 와서 양이니까 양이면은 x 플러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3 하고 부등호 10입니다. 자, 성빈아, 그럼 좌변에서 이렇게 둘이 더해져서 뭐가 남아? 3x가 남고요. 상수항 우변으로 다 넘기면 우변이 얼마가 될까? 11.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x는 얼마보다 크다? 그렇지, 3분의 11보다 크다. 자, 승원아, 공통구간. 요거와 요거의 공통부분. x는 음, 3분의 11보다 음, 크고 음. 2분의 3보다 작거나. 이 3분의 11이 3분의 11보다 크고 어, 2분의 3보다 작거나. 자, 승원아, 2분의 3이 지금 이쪽에 있죠? 네. 그러면은 3분의 11보다 크다, 아니다. 아, 이게 바뀌었다, 그지? 네. 2분의 3 이쪽에 있고 3분의 10이 여기잖아. 그지? 그럼 봐봐. 2분의 3보다 x가 어때요? 작거나. 다시. 아니, 큰걸로 할게요. 이 부등식 바보가 여기 있었구만,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 x가 3분의 11보다도 크다지. 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공통구간이 어디야? x가 3분의 11보다 크다. 저 잘못 봤어요. 비겁한 변명이다, 야.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는 뭐 해가 없다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답인데, 봐봐.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요, 서로 아까 위에 문제처럼 이렇게 맞닿아 있나? 그거 아니지. 이게 떨어져 있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도 쓰고 얘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분의 11보다 크다 라고 쓰시면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면 각 구간에서 나오는 게 다 각각 해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걸 혹시나 1번처럼 붙여서 쓸 수 있으면 붙여서 쓰는 거고, 붙여서 쓸 수 없다면 그냥 쓰는 거죠. 그냥. 벌레 잡았냐? 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문제 이제 안 틀릴 때가 됐다. 그러면은 2페이지는 넘어가고요. 3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지난번에 이제 2차
부등식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9번에 1번이나 2번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죠? 네. 우리 성빈이만 맞출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성빈아, 요거 한번 풀어볼까? 9번에 2번의 첫 번째 2차 부등식. 뭐 시도해볼까? 조립. 2차 부등식은 조립제법 필요 없잖아. 뭐 해 그냥?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호는? 그럼 x-3, 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요. 그치?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범위 뭘까? x의 범위. 응? 뭐라고? 응. 일단 그걸 대답해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지요? 그러면 사이값이에요? 끝값이에요? 끝값인 걸 아는 놈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3과 6을 경계선으로 끝값이에요. 그럼 네 머릿속에 3하고 6을 경계선으로 끝값이면은 이런 그림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작거나 같다. 또는 그렇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나야 돼. 그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성빈아? 예,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렇게 중간에 넣고요. 그 다음에 얼마? 부호가? 자,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사이값. 그럼 네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얼마와 얼마에? 다시 마이너스 1이랑 4의 사이값이니까 요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x의 범위는 뭐예요? 자, 그럼 우린 마지막으로 요 놈과 요 놈의 뭘 찾으면 된다? 공통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죠? 승원아, 공통범위가 뭘까? 요거와 요거요. 그치? 자, 얘 그려볼게. 3에서 어느 쪽으로?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6에서 어느 쪽으로?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연결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렇게 오면 되죠. 요렇게 쫙 됐죠? 자, 공통범위 어디에요? 그치,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는 틀리면 진짜 안 돼요. 그쵸? 이게 맴매 맞아야 돼. 이거는 정신 차려야지. 이걸 틀리면.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10번에 1번 성빈 어떻게 하는 거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뭐라고요? 네. 네. 그 너는 지금 이틀 전에 너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틀리지 않았어? 성빈아? 그래서 내가 막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찾은 건 기울기다. 기울기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닌데 왜 기울기를 찾았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48시간 전에. 그지? 달라진 게 없어 지금. 우리가 점이 두 개 있을 때 물론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죠. 네. 어떨 때 기울기 찾아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랬을 때는 기울기를 찾아야지. 그지? 그리고 기울기를 찾을 때도요. 기울기를 찾을 때도 무조건 그냥 그냥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막 빼면 안 돼. 방향이 있죠, 방향이. 내가
x 값을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으면 y 값도 반드시 어떻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되는 이런 일정한 방향으로 빼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럼 성빈이가 기울기 좋아하니까 기울기 먼저 해봐. 그럼 기울기 어떻게 찾아, 성빈아? 숫자로 불러봐. 그럼 4분의라고 말한 거는 앞에서 뒤에를 뺀 겁니다. 너는 맞죠? 그럼 4분의 그럼 분자는 뭐야? 그치? 똑같이 y도 앞에서 뒤에 걸 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죠? 맞지 성빈아? 그럼 찾은 김에 이거 찾아봐.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중이었다면 방금 네가 기울기 찾았지? 그리고 2,4를 지나가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2,4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얘는 뭐예요? y는 2분의 1 어 4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오케이. 이거는 이때 하는 거야. 즉 기울기 찾는 건 직선의 방정식 찾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이걸 물어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 기울기 찾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래, 요렇게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길이가 얼마냐 생각하면 얘랑 얘랑 차이가 얼마 차이 나? 아니 아까 네가 한 거랑 똑같아. 요거랑 요거랑 몇 차이 나? 4만큼 차이 나. 지금 여기 4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y 값 길이는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돌린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린다. 그럼 4랑 2를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는 게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어? 다음에 또 틀리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원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원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1번. 11번은 강혜가 어떻게 푸나? 이거 x를 a, 0으로 잡고 그렇지.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a, 0이라고 잡고 그 다음 어떻게? 그다음 그 a, 0이랑 2, 5랑 그쵸. 요렇게 둘 사이에 거리 b랑 어. 0이랑 요렇게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놓는 거지. 네. 자, 승원이가 해보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승원아 뭐라고 해야 돼? a 마이너스 2의 제곱 어, 5의 제곱 그치. 물론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지만 루트는 그냥 벗기고 계산할 거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치. 그래서 요거를 쫙 풀면 A 값 짠 나오는 거죠.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진짜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추는 문제죠. 12번. 성빈이 공식 알죠? 알죠? 확실하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에 4페이지 이거 맞춤 보내줄게. 이거요? 자, 이거 어떻게? 4 빼기 그러니까 뭐부터 찾아? 기울기 기울기부터 찾자. 기울기. 자, 어떻게 찾아?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8이요. 자,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뭐라고요? 8 빼기 어. 마이너스 8 빼기 8. 그치. 8 빼기 4. 8 빼기 4분의 4 마이너스 1 빼기 3.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준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죠? 네.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찾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 y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괄호 가로 x 음. 마이너스 4 가로 5 플러스 3 오케이. 정리하면 짠. 마이너스 x 플러스 7 플러스 얼마? 7 7. 그렇죠. 갔다 오세요. 자, 이것도 직선 찾는 거 승원이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2번 어떻게 해, 승원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 그랬어. 뭐부터 찾는다? 불러주세요. 3분의 그지? 1 빼기 마이너스 2 한 거지? 3분의 4 그지? 7 빼기 3에서 4. 그러면 3분의 4가 기울기야.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공식을 쓰는 거. 뭐 공식 쓰든 뭘 쓰든 해봐.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직선을 방금 봐봐. 기울기를 찾았잖아.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기울기가 요거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쓴 거야. 그지? 그거 할 줄 알아요. 잠깐 해봐. y는 y는 3분의 4 3분의 4 x 플러스 괄호 x 플러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4.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못하면 안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죠.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쓰는 거. 이거 분배 법칙 하면 답은 나오겠고요. 자 내려가서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승우야 1,2를 지나고 다음 직선에 수직인 걸 찾으래요. 수직하면 뭐가 생각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 1번에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죠? 2분의 1. 얘를 y는으로 정리해 줄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g.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럼 얘랑 수직이 되려면 얘하고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얘랑 기울기가 그러니까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몇이면 되냐고. 2면 되죠. 2.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어디를 지나가요? 1,2를 지나가죠. 불러봐.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요. 오케이 요 놈이죠. 그쵸? 성빈이도 하나 해보자. 자, 요 친구하고 수직이 돼야 돼, 성빈아. 그러면 얘 기울기를 알아야 수직인 기울기도 찾겠죠? 그럼 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응? 이런 모양 y는으로 정리해야지. 이게 일반형이고 y는으로 정리된 건 표준형이라고 하죠.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는 오케이. 그럼 y는 2분의 3x.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죠? 요게 기울기죠. 그럼 요거하고 수직을 이루는 기울기, 얘하고 수직을 이루는 기울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답만 쓰면 돼, 성빈아. 여기를 기울기가 이거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라고 쓸까? 바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정리시키면 답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요. 15번은 점과 직선 공식만 알면 되는 거지. 승원이 맞았니 이거? 네. 예. 성빈이 맞았니? 15번 맞았어? 저번에 틀렸죠 너? 공식 지금 외웠어 못 외웠어? 이거 1번 할 수 있어 없어? 15번에 1번 불러. D는 일단 루트 1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48시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성빈아. 하루하루 발전을 해야지 우리가 시험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뭐야? 불러. 9 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가 얼마야? 그럼 얼마야? 루트 25가 얼마야? 5 분의 분자는 얼마야? 4지. 그러면 5분의 4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게 답이고요. 밑에 거 2번은 뭐 더 쉬우니까.
자, 넘어가서 16번. 16번을 몰랐다는 거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y 절표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아니야. y 절표는 다르다. 아니야. 그리고 아니, 물론- x에 0 넣어가지고 y 절표 구하고 정과직선 구하는 거 아닌데? 맞아.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뭘로 구한다? 정과직선. 이것도 점과 직선 공식으로 구한다는 게 핵심이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만 사실 이것도 점과 직선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구할 수 있잖아. 그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만 구하세요. 아무 점이나 한 점만. 뭐 예를 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만 구하자. 뭐가 제일 만만하니? 0,4. 그치? x자리에 아무 숫자나 넣어보는 거예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y 얼마 돼요? 0이요. 4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y자리에 y가 4가 되죠. 성빈아,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y가 4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0,4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를 0,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은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맞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를 구해. 요거를 구하면, 요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곧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승원아? 이거 꼭 0,4가 아니어도 괜찮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다른 점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2 뭐 이런 것도 괜찮죠? 2,2. 마이너스 2 아니야? 2, 마이너스 2니? 아닌가? 2, 가 아니구나. 2,면은 2,5인가? 아, 아니지. 2,10인가? 10이에요? 아, 그렇네요. 맞지, 2,10. 마이너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아무거나 괜찮아. 2,10은 뭐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2,10이 있어. 그럼 우리가 2,10에서부터 반대편에 있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했다. 이거 구했다. 어차피 이 길이나 이 길이는 어떨까? 똑같잖아. 승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이든 좋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놈이랑 맞은편에 있는 점이랑 직선이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치? 자, 성빈이 해봐.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구해? 분해 6이요? 2점이야, 2점. 0,4랑 요거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 분해? 루트 10분의 이거 뭐 이거 절대값 있잖아. 5지. 자, 이런 거는 그냥 냅두면 안 되지. 뭐 해줘야 돼, 성빈아? 유리화 해줘야 돼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루트 10을 곱해주세요. 루트 10 곱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5 루트 10 약분시켜주세요. 요렇게 구하면 이게 바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점과 직선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원방이죠. 자, 혜원아, 원의 방정식 중에 옛날 옛적에 배웠잖아 우리. 이렇게 생기면 이게 뭐였지? 원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방인데 중심이 어디에 있는 원일까 이거? 배웠죠? 우리 개념 원리를 잠깐 배웠잖아. 중심이, 자, 성빈아 한 수 알려줘. 자,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이 원의 중심이 어디야? 0,0이고요. 그쵸?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r인 원이죠. 그쵸? 맞니, 혜원아? 이렇게 접배평면이 있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요런 원입니다. 요렇게 생긴 원이고, 그때 이제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가 r, 0이 되겠죠. 요런 원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만들면 이거는 방금 위에 썼던 그 원을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원을 이렇게 움직이. 예, 이동시킨 거죠.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죠. 네. 움직였으니까 요렇게 생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뭘까? A, B가 되겠죠. 그러면서 반지름은 여전히 얼마일까? 반지름은 R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17번 문제는 뭐냐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3,-7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7,1이 있으면 우리가 얘네 둘을 연결한 요 선분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을 그린다면 자, 이 두 점에 어디에 원의 중심이 있을까? 얘네 둘의 딱 중간에, 그치? 딱 중간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 원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 이 원을. 이 원을 구하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현아?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그냥 이 점과 이 점에 뭘 찾으면 되니까? 중점을 찾으면 되니까. 그 중점이 곧 내가 찾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중점은 몇 컴마 몇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중심입니다. 중점이자 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지? 그리고 승관아,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이게 반지름 아닌가? 네. 맞죠? 그러면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죠.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 쉽지 않아. 25 더하기 16 그럼 얼마죠? 41. 그러면 루트 41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면서 이 원의 뭐야? 반지름이지. 그러면은 혜원아, 우리 아까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요거를 알고 요걸 아는 거니까 요걸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뭘까? 네.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중심이 지금 요거잖아. 그럼 A랑 B가 지금 마이 마삼, 반지름이 루트 41. 그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1. 그렇죠. 요런 원에 나온다. 성빈이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18번으로 가서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렇게 써져 있는 거는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 그랬었죠?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 표준형은 그래서 딱 보면은 뭐가 보여? 중심 보이고 반지름 보이고 이게 표준형이고. 자, 18번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중심이 안 보이네. 다 풀어헤쳐져 있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을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중심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많이 하죠, 원방에서. 자, 성빈아 해봐. 요거랑 요게 보이니까 x 마이너스 뭐라고? 그럼 아직 안 한 거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그치, 여기다 그러면 내가 플러스 4를 더해준 거죠. 그리고 원래 y제곱이 하나 있었고, 우변에도 그럼 얼마? 맞아. 이렇게 양변에 4를 더한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되고?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성빈아, 이 원의 중심은 어디고? 2,0이고 반지름은 얼마인? 요런 원이 되겠죠, 그쵸? 맞죠? 자, 혜원이도 하나 해봅시다. 2번. 자, 이거를 혜원아 표준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모아주고 y제곱 마이너스 8y 모아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필요 없으니까 넘겨주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상수는 뭘까요? 1이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1이고, 여기에 필요한 상수는 얼마일까요? 16이죠. 그럼 나는 얼마를 더해준 거예요? 17을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17을 더해주겠죠? 그럼 어떤 표준형이 만들어질까?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7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혜원아, 이거 중심이 어디예요? 1,4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r제곱이 27이잖아. 뿔만은 붙일 필요 없어.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대답하시면 돼요. 루트 27은 루트 27이라고 안 쓰지? 3루트 3. 그렇죠.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인데 이거는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빠르다 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죠?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빨라. 승원아, 어떤 공식? Y는 자, 요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걸 찾는 공식이 뭐였더라, 성원아? Y 마이너스 Y1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X 풀마 R 그거 뭐라고요? 그거는 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뭐 mx 풀마 뭐 r 루트 m 제곱 플러스 그거 말고 지금 X1 X 그래 그거 x 제곱 x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 그 중에 한 개만 뭘로 바꿔? X x1으로 바꿔. 그래서 x1x 플러스 Y1 X Y y1 y는 R r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서 딱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x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접점의 x좌표로 바꾸고 y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접점의 y좌표로 바꾸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 안 건드리는 거야. 그죠? 그게 공식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라는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그건 아니구나. 아, 미안하다. 야. 제가 말한 네 말이 맞네. 아, 미안하네. 딴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 여기로 옮길게요. 여기로 옮길게요. 미안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있잖아. 그 아까 그 승원이가 얘기한 공식,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접선 공식. 뭐라고? 접선 공식? y는 Y는 X 아니 그거 그냥 Y 마이너스 뭐 X 풀마 R 자, 강혁아,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공식, 접선 공식. MX mx 불마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게 공식이야. 요게 공식. 그지?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한 건데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m 자리에는 당연히 이 m은 기울기니까요. 기울기 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r 자리에는 요 원의 반지름을 넣으면 되잖아. 근데 요 원의 반지름 얼마죠 지금? 루트 6이요. 그치, 반지름이 루트 6이니까 자, m 자리에는 1 집어넣어 주시고 r 자리에는 루트 6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풀마 얘가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2네요. 그죠?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밑에도 똑같이 풀면 돼요. 왜냐면 이거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뭘 알려준 거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니까. 그치? 기울기를 알려준 거니까 자, 요거 y는으로 정리해보면 뭐 될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니까 성빈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지? 3분의 1짜리지. 그럼 얘랑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공식이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어 성빈아. m 자리에 뭐 넣자는 얘기야? 그렇죠. 마3 넣자는 얘기고 r 자리에는 그럼 뭘 넣어야 될까요? 이 원의 반지름 2를 넣어야 되겠지. 그치? 2 넣어야 되겠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y는? 마이너스 3x 풀마 오케이, 잘했어요. 그쵸? 얘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20번 20번 문제는요 네. 이게 방금 말한 거다. 그죠? 네. 요게 그지? 좀 전에 말했던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 있는 두 개의 x 중에서 하나만 얼마로 바꿔치기? X 이거 접점의 x좌표 2로 바꿔치기. 그러면 혜원아 뭐가 될까? x가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만 숫자 2로 바꿨어. 그러면 2x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또 y가 두 개 곱해져 있었는데 두 개의 y 중에 하나만 얘로 바꿔. 마이너스 2루트 3 y는 16,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데 x, y 하나씩만 요걸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지 풀어놓은 거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쓴 사람도 있더만. 이걸 그대로 써놓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이게 방정식이에요. 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것도 물론 접선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등식을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많아요. 2로 나눠.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겠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2번 승원이가 해볼까? 2번은 뭘까? 3Y는 그죠? x 하나를 0으로 바꾸는 순간 앞에 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앞에 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y 하나를 3으로 바꾸면 3y는 9잖아. 3y는 9도 이대로 냅두면 안 되지. 어떻게? y는 3이라고 정리해주면 좋겠죠? 이렇게가 답이고요. 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문제 21번. 방금 한 걸로 해보자. 요놈, 이건 또 원 밖에 있는 점이네요. 그쵸? 이 공식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그지? 이거는 저기 위로 이렇게 이 위의 문제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21번부터가 접선은 접선인데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를 알려준 거야. 네. 여기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원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 그럼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위의 문제들은 20번 문제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 2,-4라는 점이요, 이렇게 원에 딱 찍혀 있는 점이야, 아니야? 아니야. 2,-4는 어디 있을까? 할게요.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원 밖에 뭐 이런 데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항상 몇 개를 그을 수 있다?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고요. 이런 접선 문제를 만났을 때 목요일날 진짜 수도 없이 말했는데, 이런 접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개념은 뭐가 뭐랑 똑같다는 거? D가 R이랑 똑같다는 거. 여기서의 D는 무슨 뜻이더라? 거리는 거리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였죠? 원의 중심과 우리가 지금 접선으로 만들고 싶은 그 접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의 중심과 접선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뭐 이거는 그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이 접선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이 거리가 정확히 이 원의 반지름과 똑같아야만 접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거의 대부분의 접선 문제는 이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문제도요. 자, 여기가 2,-4라는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이 원까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까지 접선을 그은 거잖아. 그러면 승환아,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할까? 저 2,-4랑 중심의 거리를 우리는 접선을 찾고 싶은데 이 접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1번 정보죠. 그러면 그 접선을 하나 설정을 해야 돼. Y는 MX. 그렇지. 지나가는 점은 아는데 아직 얘의 기울기는 모르죠.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내가 가정하고 이 접선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접선을 y는 m과로 뭐라고? X-2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그 직선이 0,0하고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루트 2가 되도록 해주면 그러면 걔가 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접선하고 이 원의 중심 사이에 뭘 표현해야 돼? 거리. 승우야, 이 접선하고 원의 중심 사이에 뭘 표현한다고? 거리를 표현할 거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근데 거리를 표현하려면 얘가 이렇게 써 있으면 별로죠. y는 해서 넘겨서 0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 놓고서 자,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겠습니다. 불러줘 승우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자, 그렇게 한 것이 성빈아, 이것이 얼마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맞아. 반지름 루트 2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거 계산도 많이 했다. 네. 어떻게 계산했더라 이거? M 저거 곱해줘요. 그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얘가 이런 식이 되죠. 네. 좌변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우변은 루트 2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제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은 좌변은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 우변은 2m제곱 플러스 2 이렇게지. 네. 그죠? 자, 넘겨서 정리. 2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4는 0이고요. 자, 이거 2로 한번 나눠주면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7은 0이죠. 네. m값 두 개 나왔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m값은 마1 마7. 그죠? 화장실 갔다 오면 혼나요. 갔다 오세요. 자, 승원아, 답은 어떻게 찾아? 그럼 이제 m값 두 개 나왔어. 저걸 다시 넣어야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여기 접선 식에다가 여기다가 m 자리에다가 마1 넣어주고 마7 넣어주고 네. 직선이 두 개 나오겠죠? 요 놈과 요 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21번 문제하고 그 뒤에 22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21번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요 그림 봐봐요. 21번 그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항상 접선은 몇 개가 그어진다? 항상 두 개가 그어진다. 그치? 두 개가 그어져. 그런데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2번 문제에서 지금도 요 원 밖에 있는 2,3이라는 점에서 요 원에다 접선을 그었죠. 그죠? 그러면 방금 21번 문제랑 똑같이 계산할 수 있지. 이번에도 2,3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해서 시작해야 되잖아. 어떻게 설정해? y는 m 괄호 x-2 플러스 3 이렇게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원은 지금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지금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죠. 그러면 이거 그림만 봐도 여기 길이도 1이고 여기 길이도 1인 거니까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1,1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서서 배운 문제에 의하면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 사이의 거리 d가 원의 무엇과 같아야 돼?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그 반지름이 얼만데? 1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앞선 문제처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니까 자, 요 놈으로 바꿔가지고 요 놈이랑 아이고 m제곱 플러스 요 놈이랑 1,1 사이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죠. 얘가 얼마랑 같아야 돼? 1. 반지름 1과 같아야 돼. 맞죠? 그럼 이 루트 이 절대값 안에 부분이 마이너스 m 플러스 2죠. 이렇게 되고요. 이걸 루트 반대쪽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고요. 이쪽은 이거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거 날라갔죠. 그럼 m 값이 뭐 나와요? 4분의 3. 여기서요. 네,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아까 분명히 21번 문제에서 그랬잖아.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몇 개가 그어진다고? 두 개가 그어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M 값이 그래서 아까 2개 나왔었죠. 근데 지금 M 값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잖아, 그지? 이게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접선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접선은 무조건 2개인데 지금 M 값이 4분의 3인 것은 요 접선이 구해진 겁니다. 요 접선이 구해진 거고, 그러면 이쪽 접선은 왜 안 구해졌을까? 너무 질겨. 얘는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따로 구해야 돼. 우리는 기울기를 잡아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얘처럼 y축이랑 평행한 애들 있잖아. 세로로 바짝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이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 혹시 m 값이 하나 나왔다면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 접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녀석은 구하기가 엄청 쉬워요. 왜냐면 2,3을 지나가면서 y축이랑 평행하게 쭉 꺼진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뭐죠? 자, 생각해봐. 여기 찍혀있는 점들, 여기 점들이 막 찍혀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좌표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아. 얼마로 똑같아? 2로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뭐야? x는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값 찾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y는 4분의 3x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3이면 플러스 2분의 3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가 자 문제에서 말하는 요 접선과 요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접선과 요 접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목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 지점 구하고 요 지점 구하면 됐죠?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2고요. 요거는 이제 요 직선의 무엇이야? 여기 x 절편이죠. x 절편. 그래서 y에다가 0 집어넣고서 계산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기억나니? 그럼 이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가 되고 세로가 3이죠. 그러면 4 곱하기 3 나누기 2 해가지고 넓이는 얼마다? 넓이는 6이다. 마지막에 답이 6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거 y의 수직이면 뭐예요? y축의 수직이면요. 그렇게 되면은 봐봐. 그러니까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은요. 기울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기울기가 0 나와요. 0.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하나가 뭐 m 나오고 하나가 0 나왔다. 그러면 이 0이라는 애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쭉 가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m 값이 나오긴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니까. 근데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조건 이거. 세로로 이렇게 가는 얘가 하나의 접선이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그 1일 테스트를 하나 보고요.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파이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